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동지께서는 러시아 군사대평단을 접견하시었고 두 국가가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함께 투쟁하며 전면적 군사교류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강령적 방침을 주시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에 포탄이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나진 항에서 이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발견이 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재래식 무기 가운데 포탄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포탄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고, 현재 생산한 소위 저장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포탄이 가장 많은 데가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러시아의 KGB다, SFB, 이런 쪽에 일하는 러시아 측의 공작관이라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대한민국의 풍산금속이나 한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방부를 상대로 접촉을 하고 우리한테 포탄을 팔으라고 한번 제안을 해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같은 값 들여서 전쟁하는 포탄을 가져오는데 굳이 러시아에서 생산 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라인을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계속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그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현명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지난 7월 27일 날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을 방문을 해서 저 북의 똥돼지 김정은이와 야밤에 진행되고 있는 그 열병식을 관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어서 김정은이 지시라 그러면서 북쪽에서 꼴값 또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은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이 개만도 못한 이 김정은이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이 개소리죠. 헛소리죠. 그리고 이것들은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 못하는데, 아니 무슨 이런 짐승만도 못한 새끼 앞에다가 맨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어 죽을 비준 방침을 지난 7월 28일 날 밝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 그리고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러시아와 북조선 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은밀한 거래, 이게 얘네들이 목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 말로, 걔네들 표현을 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제, 미국 제국주의 양키들과 남조선 괴뢰, 적대 세력들이 우리 북조선, 북방부 공화국 혐오하고 싫어한다. 즉 반공화국 책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제와 남조선 역적 패당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짓부수고,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국제적 연대를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침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방침과 집행 정형을 우리 지도자 똥돼지 김정은이가 교시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들이 항상 그 이춘인가 김춘인가 그 평양에서 방송하는 그 아줌마 예편네 하나 있죠. 그 여자 흉내를 제가 좀 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동지께서는 러시아 군사대평단을 접견하시었고 두 국가가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함께 투쟁하며 전면적 군사교류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강령적 방침을 주시었습니다. 그 미친 여편나가 그 평양 중앙방송에 나와서 이따오로 맨날 헛소리 개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은이라는 놈이요, 그렇게 해서 내렸던 강령적 방침, 이 강령적 방침이라는 건요, 뭐다?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헌법보다. 그러니까 북에서 제정하는 어떤 제도, 규칙, 법률보다도 그 상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를 가만 보시면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요걸 갖다가 북한 애들이, 즉 조선 정부라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 러시아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협의하는 게 포탄이에요, 실탄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자동보총 AK-47 신형 10만 정이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포탄을 지원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최첨단 분야의 군사력을 보완했는데 그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한다 이건데, 이 최첨단 군사력이 뭐예요? 바로 ICBM 기술입니다.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인데, 이게 바로 군사 정찰 위성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와 같이 국제 공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을 띄운다? 그러면 우리 옆집에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며칠 날 어느 지역에 떨어질 수 있다. 이제 북쪽 애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디서 올라올지 다 대비하고 있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예? 무슨 사령관 이병철이 그런 애들이 아무리 꼴값 들고 장난을 쳐도요,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지난번에 지금 협의한 건요, 지금 우리 그 영자신문에서는 하나 제 이야기를 듣고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이 구형 전투기,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이런 그 오래된 구형 전투기를요, 무인 전투기로 전환해서 거기에다가 폭탄을 실어서 공격하는, 즉 무인 가미카제를 지금 얘들이 획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밑에 방현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지금 항공기 공장은 아마 가장 큰 규모일 텐데, 그 방현에서 아마 이 작업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남조선을 공격해서 적화통일할 건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이 천연가스 도입이고 기름 도입이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제 간에 이 전쟁을 하는 거 이외에도요, 지금 이제 나진 선봉 쪽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쟁이 아니라 뭐냐면 사고, 불의의 사고를 유장할 수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해요. 지금 뭐다? 싣고 가는 컨테이너가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가다가 폭파하거나 서 있다가 폭파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싣고 가는 배가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아니죠. 사고죠, 사고.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하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공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하프를 이용하면 비가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연 그럼 지난 8월 달에 비가 좀 내려서 태풍 독수리라는 것이 중국 대륙을 쓸고 갔죠. 그럼 그게 과연 남지나 동지나 적도 해상에서도 발원이 돼서 이 남지나 해 동지나해를 가다가 거기서 습기를 많이 먹고 가서 저 흑룡강성 곡창지대까지 때렸을까요?
물론 엘니뇨 현상 또 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하프 같은 그 설비를 이용해서 인공 강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면 만들어진 태풍에 더 강한 태풍이 되도록끔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작 아니겠습니까? 네, 맞네요. 평화적인 암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러시아와 북조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건설이 필요합니다. 재건설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소위 북조선의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 영내에 참여해서 건설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원래는 그 경보병여단이나 특수팔군단 출신 애들을 한 10만 명 정도 그 전투 현장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야 그게 돈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북조선 애들이 딱 주판을 튕겨보더니 그 특수부대 출신 제대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안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애들 보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얼마나 개 같은 나라고 또 짐승만도 못한 사회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왜? 그쪽 애들 말로 뛴다 그래요. 뛴다는 게 뭐냐면 도망간다는 그 은어가 되는데요. 자, 러시아로 가다가 어디서 뛰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뛸 수가 있죠. 내지는 우크라이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 러시아군하고 협력해서 뭐 전쟁하는 척 하다가 도망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전부 어떻게 되죠? 행방불명 혹은 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북쪽 애들 보낸다고 했을 때, 야, 이거 북한군 특수부대 애들 좀 자루에다 좀 몇십 명, 몇백 명 좀 담아와야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왜? 그쪽 애들 갔는데, 현금 좀 들고 가서, 공작금 들고 가서, 그냥 북쪽에서 온 군인들 다 만나갖고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보험 증서를 써왔다. 대한민국 가졌구나. 해도 데리고 오면 되죠, 그거야. 응? 그 절호의 기회였는데, 예. 자,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북과 러시아가 거래하고 있는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위성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북쪽의 포탄은요, 이미 지난 6월 달부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에 나와서 이미 북쪽의 군인들이 넘어갈 그 예정과, 그리고 북에서 만든 그 생산된 포탄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스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밀가루도 받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탄 생산 공장 노동자들은 뭘 한다? 간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이지만 들어온 밀가루로 잠시 좀 배고픔을 해소할 수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가 한 서너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측에서도 정확하고 정교한 이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